첫 주차 비대면 너무 타이밍이 애매하고 준호도 못 온다고 하니까 한번 녹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시험 삼아 해보는 거니까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벡터 스페이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어떻게 켜냐? 이제 보이시겠죠?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뭐냐? 일단 set V가 있고 필드 F가 있고 두 연산 플러스 스칼라 프로덕트가 뒤에 나오는 10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벡터 스페이스라 하는데 필드가 뭐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실수가 complete ordered field잖아요. 그래서 루틴 책에도 제일 먼저 필드가 뭔지 나올 텐데 필드는 더하기랑 곱하기가 잘 정의되는 그래서 곱셈과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항등원, 역원 그리고 우리 동아리 이름이 항등원인데 어쨌든 뭐 그게 정의되고 그런 집합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창준이가 말한 것처럼 0과 1은 꼭 필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0이 뭔데? 0은 덧셈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1은 곱셈의 아이덴티티. 근데 연산도 그럼 뭔지 생각해보면 연산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PPT에 써놓은 V 곱하기 V에서 V로 가는 게 덧셈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V의 원소 하나와 V의 다른 원소 하나를 가져와서 V의 다른 원소로 대응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칼라 멀티플레이션은 필드의 원소 C랑 벡터 스페이스 set V의 원소 뭐 V를 대응시켜서 CV라는 V의 원소에 대응시킨다. 이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고. 그래서 이게 10가지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는 조건들인데요. 근데 프리드버거 책에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스칼라급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그냥 당연한 전제로 보고 나머지 8가지 조건을 써놨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닫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1번, 2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U, V, W는 다 벡터인데 이 벡터에 덧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덧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덧셈의 항등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0벡터가 존재해야 되고 뭐 덧셈의 역원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차원, 3차원 벡터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뭐 직선으로 그릴 수가 없나? 그릴 방법이 모르겠는데 그려진다. 이런 선이 있으면 여기 역으로 이런 선이 있으면 더하면 0이 되겠죠. 근데 이거 지울 수는 없네. 아무튼 고민해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7 어쨌든 역원과 항등원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7번 compatibility라고 영어로 써놨는데 그니까 그 스칼라 2개 곱하고 벡터 하나 곱할 때 뭐 스칼라끼리 먼저 곱하나 스칼라 벡터 먼저 곱하나 상관없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칼라끼리 더 곱셈의 교환법칙도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CDU나 DCU나 CDU나 똑같다. 뭐 그리고 분배법칙도 이제 벡터 덧셈에 대해서 스칼라 덧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1 아이덴티티 필드의 아이덴티티 1에 대해서 10번이 성립한다. 오 순간 지워졌다. 그래서 벡터 공간의 예시로는 뭐 유클리드 공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살펴봤고 그리고 함수들의 집합은 무한차원 벡터 공간이 되고 그리고 행렬 공간 역시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냥 행렬도 앞에 것들 다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은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서브스페이스 어떤 집합 W가 그리고 약간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는 실수체에 대해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 그냥 벡터 공간 V라고 부를 건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F 다시 벡터 공간이라고 씁니다. F 다시 벡터 공간. 그래서 이게 이 필드에 대해서 정의된 벡터 공간인데 이게 사실 암묵적으로 생략된 경우는 실수체 아니면 복소수체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아무튼 그래서 부분 공간으로 넘어가면 어째서 W가 V에 속하면서 벡터 공간일 때 स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सब스페이스가 될까요? 바로 W가 덧셈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앞에 이 조건들을 보면 사실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나 항등원, 그렇죠. 항등원 여건도 당연히 W에 속해 있어야겠죠. 그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은 W의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면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V의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면 당연히 W의 원소에 대해서 성립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 역시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설명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0벡터 그리고 여건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0벡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건 그러니까 이 벡터가 W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 벡터도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덧셈이랑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V가 벡터 공간이에요. 근데 W는 V의 벡터 집합인데 W 자체적으로 벡터 공간이에요. 즉 W 내에서 저 10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는 게 확인한 거고 그래서 그 프리드버거 책의 8가지의 닫혀있음을 뺐는데 सब스페이스 생각하려면 닫혀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n 곱하기 n 대각행렬의 집합이 सब스페이스임을 보여라. 뭐라 했죠? 일단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있냐. 뭐 대각행렬이 뭔지 아시면 자명하겠죠.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00000 행렬도 당연히 대각행렬이고 그리고 대각행렬에 뭐 스칼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대각행렬이에요. 그러니까 सब스페이스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떤 평면이 얼쓰리의 सब스페이스가 돼야 되는 평면의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했듯이 0벡터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야 하고 근데 사실 평면 내에서 두 벡터를 더하면 평면 안에 있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2차 얼투에서 벡터 공간이 잘 정의되니까. 그래서 0벡터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벡터가 있는데 스칼라로 몇 배를 한다 해도 이 평면에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점을 지나면 이 벡터 반대되는 이 벡터도 이 평면 위에 있을 거고 그래서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분 가능한 실함수들의 집합이 그냥 실함수들의 벡터 공간의 सब스페이스에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자, 여기서 벡터 함수의 벡터 공간의 0 함수가 뭐겠어요? fx는 0이겠죠. 근데 fx는 0은 미분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뭐 우리가 F가 미분 가능하고 G가 미분 가능한데 F 플러스 G가 미분 가능하다. 당연한 거고 CF가 미분 가능하다. 당연한 거고 마이너스 F가 미분 가능하다.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सब스페이스 증명돼. 그리고 마지막 미분 방정식 F 플러스 A, F 플라임의 해집합은 함수의 벡터 공간의 सब스페이스임을 증명하여라. 이것도 사실 어려워 보일 텐데 일단 0, F0은 F2 플라임 0도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집합에 포함되죠. 오케이, 그러면 아이덴티티가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생각해보면 F가 저걸 만족하고 G가 저걸 만족하면 F 더하기 G도 만족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सब스페이스. 하나 남았지. 마이너스 F도 만족하죠. 그럼 됐네요. 그래서 미분방정식이라는 복잡한 게 나와도 सब스페이스 증명은 매우 쉽다. 자, 그 다음은 1차 독립과 1차 종속인데 제가 한번 화질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서 잠깐만 끊어가겠습니다. 음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끊냐? 녹화를 취소요. 녹화 어떻게 취소하지? 기다려봐요. 내가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마저 녹화하려고 하는데.